자, 가나전. 그러면 우리 예상 라인업이랑 그들의 예상 라인업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저는 사실 변화 없을 거라고 봐요. 김민재 선수가 부상 이슈로 출전이 불가능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 자리에 못 나오면 아마 이제 권경원 선수가 나오겠죠. 부상이 크겠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김민재도 정상 출전할 수 있다면 저도 베스트 11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일단은 황의조 선수,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슈가 황의조나 조규성이냐. 그렇죠. 이제 이 얘기인데 저는 사실 월드컵 전에도 황의조를 선발로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우루과이전에서도 황의조 선수를 기용을 했죠. 했었고. 감독이. 그리고 저는 가나전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저희가 잠시 뒤에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나도 비슷하게 전방 쪽에 이냐키 윌리엄스랑 그다음에 안드레아 예우 그리고 쿠두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5-3-2 형태. 갑자기 여기서 백포로 다시 회귀하는 형태는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그렇죠. 보고 힘들 것까지는 없는데 저는 이거 상태 유지다. 그러니까 좋았었던 그 포르투갈전의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네. 그대로 유지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이번 월드컵을 이제 쭉 보면은 갑자기 2차전에서 이상한 로테 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거 솔직히 얘기합시다. 일본. 진짜 일본 나는 좀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어. 나 그거 보면 아니 도대체 어떤 감독이 1차전 독일을 잡고 그다음에 그렇게 대폭 변화를 줍니까? 아니 그 좋았던 멤버를 그대로 냈으면 코스타리카를 잡았을 공산이 전 조금 더 크다고 봐요. 그날 그러니까 오늘 어제 밤이었잖아. 네. 코스타리카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아니 차라리 뭔가 약간 선수 구성에 변화 주면서 다른 방식을 시도할 거면 스페인전 했어야죠. 왜? 그렇지. 어차피 일본은 스페인하고 비슷한 축구를 합니다. 근데 스페인은 거기에 정점에 있는 팀이야. 그걸로 이길 거야? 굳이 따지면 일본은 보급형 스페인 같은 그렇지.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전술적인 색채가 다르긴 다르죠. 합니다만 그 유지하는 점유율 축구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코스타리카 전에 비교적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본이 정배였을 거야 승리에.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수정을 가했는지 도당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지금 0대7로 개박살이 나고 그래. 있는데 그럼 그대로 물고 왔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대표팀들의 감독들이 무리한 수정을 굳이 줄 이유는 없다. 만약에 16강을 확정진 프랑스야. 그럼 줘도 돼. 나머지 뛰게 하고 좀 쉬게 하자 주전조를. 근데 아닌 경우에는 가나나 우리나라나 저는 쭉 비슷한 라인업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가나는 심지어 지난 경기에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건 있겠죠.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가나는 졌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를 본다면 이 팀도 16강 이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5-3-2가 아니라 양쪽 윙백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는 3-5-2 형태가 될 수 있겠죠. 네, 3-5-2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굳이 저는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좌우측 풀백 쪽에는 이거는 선수 교체가 있을 수 있다. 그건 가나. 네, 가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바바라만이 지난 경기에 사실 별로 안 좋았고. 쏘쏘였죠. 그리고 오른쪽도 저는 뭐 타릭 램프티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램프티가 지금은 주로 교체 슈퍼서브 느낌으로 나와요. 그리고 램프티가 들어오면 보통 램프티가 사고를 하나씩 냅니다. 맞아요. 속도가 됐든 기술이 됐든 측면을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자그마한 선수이기 때문에 좌우측면 정도를 제외하면 저는 큰 변화는 없을 네.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과 가나의 키플레이 한 명씩 꼽자면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사실 모두가 생각하는 키플레이였기 때문에 이제 제외를 한다 치면 저는 이 경기 역시도 이재성이 해줘야 될 역할이 많다. 이재성은 이제 수빈이가 또 현지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10번 누구냐 10번. 맞아요. 이재성은 조금만 눈여겨보면 이 경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죠. 이재성의 진가는 직접 직관을 했을 때 더 드러납니다. 미치죠. 왜냐면 화면에 안 잡히는 그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직접 본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잘하냐. 저는 해외 축구를 직관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직관해 본 거는 K리그 플러스 아시안컵이야. 항상 얘기하는 거 두 사람 얘기합니다. 이재성, 이청용. 난 전북 전주성 중계 갔을 때 이재성 경기 보고서 약간 그 충격적이었어요. 네.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의 선수였구나. 우리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내에서의 이재성의 어떤 그 힘은 직접 보면 배 이상으로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재성의 메리트는 일단 측면 중앙 간의 이런 오갈 수 있는 활동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선수는 보면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박스한 침투도 되게 많이 해요. 이거는 아마 분데스리가 마인츠 경기 보신 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역습 상황이 나왔을 때 이런 일선과의 연결고리 음. 역할을 해줌과 동시에 이 선수가 또 과감하게 전진 패스도 그쵸.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후방 라인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까지도 저는 이재성이 담당할 수 있다는 걸로 놓고 봐서 이 선수가 가나전에도 짊어져야 될 무게가 상당히 예. 무겁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는 이제 사실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꽤 많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포르투갈전을 미뤄왔을 때는 쿠두스가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무서워요. 아약스에 있는 선수고요. 예. 네, 왼발을 쓰는 이제 드리블러 음. 성향의 선수고 이 마찬가지로 중앙 측면 다 기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블도 되고 중거리 슈팅도 있는 선수인데 포르투갈전에도 어시했죠. 그쵸. 쿠두스가. 근데 아약스에서 보면은 퍼스트 나인도 기용이 될 맞아요. 수가 있고 이 선수가 중앙 측면 미드필더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멀티성도 있고 이재성과 마찬가지로 활동폭이 되게 넓은 그렇지. 선수예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전에 저는 쿠두스가 제일 가나 입장에서는 잘 보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쿠두스가 치고 나오는 개인 플레이, 그러니까 솔로 플레이는 충분히 경기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루과이전에서 음. 결과적으로는 이재성이 교체로 빠져나간 다음부터 우루과이 선수들이 조금씩 자유를 갖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발베르데 골대 맞는 슈팅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재성 선수의 기용 시간이나 이런 건 벤투 감독이 잘 조절을 하겠지만 쿠두스 같은 선수도 약간 압박이 헐거워지거나 체력적으로 우리가 떨어졌을 때 가장 위험이 될 만한 선수입니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아이유도 부담스럽죠. 포르투갈전 잘했고 어. 예, 괜찮은 선수를 많은데 하나만 꼽자면 저는 쿠두스가 쿠두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가나 좀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가나가 전체적으로 수비가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이 백스리 형태로 포르투갈전에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 후방 센터백 라인 빌드업 불안했고요. 네. 그리고 실수하는 장면도 꽤 있었습니다. 이 팀 자체가 약간 중앙에 밀집된 형태다 보니까 이게 선수 간격이 되게 좁게 맞아요. 형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풀백이 공격 가담하면서 폭을 제공하고 이 수비 라인이 벌어지게 유도를 해야 풀어야죠. 됩니다. 네. 왜? 이때 이재성, 황인범 그치. 저는 그래서 조규성보다 황의조라고 생각해요. 침투. 가나전은. 이 배후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래도 황의조가 조규성보다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죠. 높다고 봐서 그래서 벤투 감독도 아마 황의조를 선발 카드로 내세울 것 같고 이 배후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그죠? 뭐 사실 손흥민도 그렇고 네. 우루과이전에서 나성화가 보여줬을 때 나성화 너무 압박도 좋았죠. 있고. 예. 그래서 뭐 이런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박스한 침투를 보여줬을 때 이거는 가나 후방 라인에 아주 지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루과이전에 저는 제일 인상적으로 봤던 건 세컨볼을 다 따왔어요. 거의 다. 진짜 집요하게 네, 따왔습니다. 네. 이게 넘겨줘도 바로 역압박 들어가는. 그렇지. 롱킥 준 다음에 걔네들이 잡을 것 같으면 압박 들어가서 공 갖고 다시 우리 수도권 넘겨오고. 이거는 저는 가나전에도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세컨볼을 잘 따오는 게 운이 아니에요. 간격을 잘 유지하고 있고 위치를 잘 잡기 때문에 그 세컨볼을 다 가져오는 거 많이 뛰고 있으니까. 이게 조직된 형태로 그럼요. 접근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사이드 자원 활용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일단 수비 상황에서 중앙 미드필더와 사이드백 간의 호흡이 가나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바바라만 같은 경우는 그 포르투갈 좀 보면 베실바랑 칸셀로 라인한테 엄청 털렸거든요. 시달리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도 손흥민이나 나상호처럼 직선적이면서 중앙 쪽이랑 연계할 수 있고 직접 들어와 줄 그렇지. 수 있는 자원 여기에 풀백이 올라갔을 때 이 선수들이랑 시너지를 어떻게 낼 거냐. 김진수, 뭐 김문환. 네, 이거는 풀백 오버래핑도 저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풀백이 전진했을 때 가나가 배후 공간 노리는 그렇죠. 거는 당연히 생각해야 돼요. 그걸로 왔을 때 이 선수들이 그냥 개인이 솔로 플레이로 수비진을 붕괴시키는 플레이들을 보여주는 스타일의 선수들이에요. 네.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가나도 보면은 포르투갈전에 좌측으로 공격을 시도하는 횟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치. 여기에는 바바라만도 있고 위쪽에 아이유도 있고 그리고 같은 라인에 보면은 쿠두스도 이쪽이에요. 굳이 이제 그 범위를 약간 나눴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나가 만약에 좀 다이렉트하게 롱볼 전개를 통해서 빠른 역습이 나오면 우리 역시도 이 뒷공간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풀백을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할 거면 김민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좋았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쿠두스가 드리블 돌파하고 나서 한 방에 전방으로 빵 찔러주는 그 패턴도 이냐키 같은 선수들이 이 친구가 사실 이제 빌바오에서 골을 좀 못 넣긴 합니다. 근데 이 운동 능력이 워낙에 좋아서. 네, 워낙 좋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그죠. 부분이고 뭐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가나로 기여를 안 한 게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니코는 또 오늘 그냥 경기도 그렇더라고.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아직은 좀 덜 익은 선수야. 네, 어쨌든 쿠두스의 이런 돌파인 한 방도 조심을 네. 해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분위기를 우리가 눌러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지금의 가나가 아프리카 팀의 장단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팀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죠.
분위기 올리기 시작하면 진짜 웬만한 강팀 안 부러워요. 이런 아프리카 팀들 분위기 타면 유럽 강호들도 자주 잡아요. 이근호 선수가 초다석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분위기 타기 시작하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뭐 메시 저리 그래 가라. 아프리카 선수들은 그거를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결국은 선제골입니다. 그치. 물론 이제 선제골의 중요성은 어떤 경기에서나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만 가나와의 경기는 우리가 분위기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포인트로 이 선제골이 매우 중요하고 가나가 만약에 분위기를 타던 와중에 약간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 이제 그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 팀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직 팀으로서 그렇게 완성됐다는 느낌은 없어요. 새롭게 들어온 선수도 있고 어린 선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전에서 따닥 먹힌 것도 갑자기 미스가 확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뒷공간 배우 패스 몇 번 먹더니 두 골 다 2분 만에 먹었어. 그래서 안드라이어는 그 먹히는 거 못 봤단 말이야. 그다음에 공 이거 물 마시다가 던지고 막 이랬잖아. 그래. 교체돼서 나갔는데.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포르투갈전 보잖아요. 얘네가 은근히 신경전을 잘 좀 말려 들어갑니다. 맞아요. 보면 그런 거 좀 말려요. 계속 부딪히고. 역시 그럴 땐 김진수죠. 김진수. 네, 김진수죠. 네. 그래. 그리고 가끔 이제 라인에서 이제 김태환이 잠깐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렇죠. 딱그 포인트. 그겁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나중에 교체로 김태환이 나와가지고 이걸 좀 해준다든지 그렇죠. 이런 신경전, 마인드 컨트롤 이런 월드컵 무대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데.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경기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만큼 첫 번째 경기에서 보여준 임팩트가 우리한테 컸어요. 자 진짜 가나 잡잖아요. 이거 우리 현실적으로 이거 16강 갈 가능성이 훅 하고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06년도에 프랑스를 상대로 무승부 아 그렇지. 그리고 같은 아프리카였던 토고를 토고를 잡았지만 잡았지만 그렇지만 16강에 못 갔어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나 못 잡으면 16강 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힘들죠. 네. 이게 16강 갈 생각 아니 가나한테 질 거면 16강 갈 생각하면 안 되지. 가나 잡고 네. 병우의 수혜를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유리해질 거야.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네, 파이팅!